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번 주는 PC의 물가지표 이벤트 앞두고 있고요. 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미국 대선 TV 토론도 주시해야 된다고 분석이 되던데요.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C 물가 발표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적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올해 벌써 한 15% 올라갔고요. S&P 500 기준으로요. 하반기에도 최소한 10%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전문가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실적인데 실적 자체에 대한 전망치가 연말이나 앞으로 향후 12개월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의 긍정적 시각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초 이후에 계속된 주가 상승에 대한 좀 부담과 차익 실현 욕구 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번 주에 참 뚜렷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항영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장에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다. 자, 앞서서 위원님께서 실적에 대한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는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대기되어 있어서 실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네. 최근에 이틀 동안 3%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고점 대비를 보면 등락으로 보면 위에 최고점 대비만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큰일 났다 얘기하시는 분 계시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 의심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지난주에 이제 3조 달러 넘어서 한때 1등을 했고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 약간 또 밀려났지만 결국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1, 2, 3등을 좀 서로 나눠 갖고 가는 그런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만 좀 집중지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 있는데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지금 거의 15년, 20년 동안 지금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엔비디아도 꾸준하게 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마침 지난주에 좀 주가 좀 흔들거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흔들거리다 보니 그런 주장을 하는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닷컴버블 시대 이후에 폭락이 있었는데 네. 그때 별로 기억하시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1등을 하고 올라간 것이 시스코라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시스코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장비로 알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장비인데요. 그때 보면 쉽게 해서 우리 집에 여러분들 집에 보면 인터넷 하면 인터넷 모뎀 들어오지 않습니까? 쉽게 해요. 거기에 시스코란 말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였는데 당시에 돈을 별로 못 벌고 적자 회사였었죠. 근데 그게 워낙 이제 인터넷 세상 전 세계로 몰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뚝 올라갔던 건데요. 그때를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도 IT 기업의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시스코까지 떨어지지 않겠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앞서 잠시 글이 먼저 지나갔는데 그 당시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물론 엔비디아가 너무 급속하게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엔비디아가 급속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에서의 그런 크게 우려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 얘기할 때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젠슨 왕이 스스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세상에 가장 큰 가치 있는 회사, 물론 자기 회사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선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목적을 갖고 직접 이렇게 꾸준히 해왔고 거기에 위협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는데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리콘밸리 어떤 회사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기네들은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라간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엔비디아의 꾸준함,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특히 엔비디아는 엄청 장밋빛 전망을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새로운 실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서 2배, 3배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거기에 흔들거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분산 투자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 보면 좋지만 엔비디아만 갖고 계시면 외로워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기억하시죠? 처음에 미국 주식이 많이 확산됐을 때는
전부 다 테슬라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만 올인하는 분은 지금 한 2년쯤 상당히 좀 속상해하고 많이 계시고요. 힘드시죠. 엔비디아 그 테슬라 직전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시청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돈나무란 분이 있었습니다. 캐시우드, ARK 시리즈 하면서 그것들이 뭐 5배, 6배 올랐을 때인데 그것만 또 올인하셨던 분들. 그 당시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ARK 인베스트가 세상을 구하는 진짜 누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ARK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ARK만 갖고 있는 건 속상한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주식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엔비디아가 쉬었지만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 주식이 모르는 분 없잖아요. 여기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요. 지난 주말에 449.78달러로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이 저희 방송 물론 유튜브로 보시고 케이블 TV 보시면 다시 보기로 유튜브로 보는 게 훨씬 많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지상파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 유튜브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1살 반짜리 애들도 다 알거든요. 1살 반짜리 애들이 요새 식당 가서 떠드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애기들이요. 여러분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늘리는데 건너뛰기를 알려줬다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내면서 보는 게 알파벳 유튜브거든요.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요. 다음에 이제 앞선 코너에서는 메타와 애플이 지금 5, 6년 만에 다시 친하게 지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메타도 사상 최고까지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제 지난주에 약간 쉬었지만 이틀 쉬었지만 애플의 토니 사코나기 앞서 잠시 얘기 들으셨지만 4월 말에 6년 반 만에 투자 의견을 상회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240달러로 목표 주가 올려놨거든요. 애플 이런 것도 지금 다시 주가 시장에 선봉해서 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도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애들 다 합니다. 넷플릭스요. 네. 많은 분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넷플릭스가 요즘 이제 가격을 올리다 보니 어떤 집에서 이제 가격을 이제 광고를 보면서 저렴하게 바꾸는 집은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애들이 딱 뭐라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는데 그거 바꾸냐고. 그럴 정도로 애들이 다 합니다 넷플릭스. 다음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엄청나게 지금 쉬어 있지만 테슬라도 언젠가 다시 가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요. 요즘에 초등학생 유치원만 하더라도 어디 물건 사러 가거나 자기 뭐 살 때 보면 카드 하나 다 갖고 다니죠.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 익숙하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늘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 편한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닷컴보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스코가 잠깐 1위를 했을 때 그 1위의 자체가 길지 않았잖아요. 바로 거품이 빠져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감이 있는데 그때 시스코는 얼마나 유지가 됐나요, 그럼? 그때도 많이 빠졌죠. 1년 반 만에 다시 다 빠졌죠. 그러면서 지금 그 가격을 영원히 못 갈 가능성이 크죠. 지속은 짧았다. 네네. 근데 엔비디아는 좀 다른 면을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 분산 투자와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참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도 같이 살펴볼까요? 마지막 나쁜 실적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키가 올해 들어 11% 하락했고 지난 3년간 38%나 하락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요인들이 꽤 있었는데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는데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 익숙한 주식이지만 재미없는 주식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스타벅스를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나이키를 말씀드릴 텐데요. 나이키 보시면 주가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상대방에는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데커스죠. 호카로 대표되는 거. 그 올러니로 대표되는 그런 신발들이 새롭게 시장을 끌고 올려놨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거로 알고 있지만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신발 시장에 들어오면서 경쟁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그리고 아디다스 인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가면서 주가에 전체적으로 나이키는 쉬었는데요. 오펜하이머가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번에 매수를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단 10달러를 올려놨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캡에 자기는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경쟁이 심해진 거 다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만 주가는 그 모든 악재를 반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7일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실적 때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다만 이번 실적의 부진이 아마 마지막 실적 부진이 아니겠냐는 그런 희망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이번 주 27일에 실적 발표를 내는데 기대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게 마지막 나쁜 보고서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 대 아마존, 아마존 대 월마트. 월마트와 아마존 하면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대표하는 소매업체인데요. 월마트의 승리를 예견하는데 야후파이낸스에서는 어떤 건가요? 네, 이건 뭐 전반적 전체 매출물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BTS면 그 BTS잖아요. 그런 좀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적인 BTS인데 영어로 보통 BTS를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백투스쿨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9월달에 개학이 되기 때문에 한 7, 8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네, 새학기 준비요. 네, 그걸 BTS라고 이제 시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백투스쿨 시즌에 월마트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하면서 한쪽에서 한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월마트가 많은 사람들이 올해 점유율이 더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참여하고 월마트 가면 없는 게 없거든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같이 가게 되고 그래서 월마트가 상당히 이번 시즌에 상당히 분전할 것이고 여타 경쟁업체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물론 아마존도 여전히 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만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옷을 사더라도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 옷 사줄 때 자꾸 입혀보고 산다는 겁니다. 뭐 본인 애들은 직접 온라인 사지만 그런 관점에서 월마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월마트가 여전히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추세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월마트는 저희 월가이드 코너에서 많이 언급됐던 종목입니다. 역시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AI에서 좀 분산 투자 염두하시는 분들 월마트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S&P 500 두 번째 높은 목표치가 등장했습니다. 예, 5,700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뭐 지금 너무 많이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미국 선거 후에 연말까지 더 높아질 거.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에 선거 기간 후반에 한 5%가 올랐다라고 평균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 뜻인데 아무튼 뭐 그 근거들을 살펴볼까요? 네, 넷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곳입니다. 이들이 뭐 주요 IB는 아니기 때문에 뭐 최고 그런 집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말씀드릴 때 보면 6,000이라는 게 지금 에버코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5,700이면 2위 군을 형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미국에서 목표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익의 증가인데요. 당초 올해 목표가 6.5%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거로 계산됐는데 이들은 8.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낮은 겁니다. 올해의 컨센서스는 10%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들은 12월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금리 인하 전에 6개월 동안 평균 6% 올라갔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6개월 전면 지금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보다 6% 정도 최소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있는 하반기에 평균이 4.7% 올라갔기 때문에 얼추 하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5,500 수준에 약간 못 미쳐 있기 때문에 5%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6,000이 가장 높죠. 에버그린에서. 네, 그리고 5,72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한경의 월가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